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각의 정확한 시기와 후임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이 정기간 핵물 차이나 브리프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약화를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실각설은 온라인에서 풍문처럼 떠돌던 것이었는데 이처럼 공신력 있는 미 기관까지 본격적으로 언급하자 실각설이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차이나 브리프 25권 12호는 관영 매체에서 시진핑의 중심적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글에서 당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이 주요 정책 결정 영역에서 영향력을 잃어감에 따라 중국 정치는 흥미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해 시진핑 실각설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차이나 브리프는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국 중앙방송 등 중국에서 체제 선전독으로 활용되는 관영 언론이 시 주석을 거론하는 빈도가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은 물론 공산당 중앙판 공청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새 정책 발표나 리창 국무원 총리가 주관한 헌법 충성 서약 행사 등을 다룬 관영 매체에서 시 주석이나 그의 사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대부분 보도에서 시 주석의 지도가 있었다, 혹은 시진핑 사상을 따라야 한다는 표현을 언급했던 과거 양상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최근 유튜브, X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올가을 안에 시 주석이 권력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시진핑 실각설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와 주목됩니다. 실각설의 골자는 당의 권력은 공산당 원로에게, 군의 권력은 군부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에게 뺏겨 시 주석이 실권을 잃은 종이호랑이 신세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풍문은 해외 체류 중인 중국반 체제 인사들이 주로 확산시키고 있는데, 중국에서 숙청당한 장쩌민 계열 상하이방과 후진타오 계열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전직 간부 등이 실각설 유포에 관여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각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들이 연달아 낙마를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랴오하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회 직무면직은 물론 최근 몇 년 새 전현직 국방부장인 웨이펑어와 리상푸 신강 외교부장도 실각했으며, 군서열 3위이자 시 주석의 군내 신복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3개월 넘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자신의 계파도 숙청할 정도로 반부패 의지가 높다는 의견과 군은 이미 장유샤 부주석이 모두 장악했다는 분석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월 전격 은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도 퍼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주요 공식 석상에서의 어색한 표정 관리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고, 시진핑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실각설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약화시킨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장유샤 부주석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정치, 사법 체계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지지 기반 약화는 독재자 실각의 가장 명확한 전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장유샤가 퇴장하는 시진핑에게 대놓고 등을 돌린 장면이 포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물론 시진핑 이후의 권력 승계는 장유샤 외에도 다른 시나리오들이 존재합니다. 리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실무진의 집단 지도체제, 왕이 외교부장 등 외교라인의 부상 가능성, 혹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정계 원로들의 중재하에 이루어지는 집단압의 체제 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부의 영향력과 반시진핑 정서를 고려할 때 장유샤가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각설의 실체가 없다는 반증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에만 3차례 해외 순방을 떠났는데 국내 권력 관계가 불안하다면 장기간 중국을 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자신에 대한 실각설을 의식한 듯 지난달에는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언급하며 2030년까지 집권할 것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진핑 주석은 급하게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AI 단지를 찾아 과학기술혁신의 고지를 만들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브릭스판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부 단속을 기강잡기도 유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각설과 공직자 금주령에 따른 일부 반발 및 혼란을 의식한 것인지 시 주석은 최근 관리들에게 기강 강화를 주문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를 하는 집체학습을 보도해 당 관리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직접 지난 5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와 사적 모임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유력한 중국 대학 총장이 대놓고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왕숙거 중국 푸야오 과학기술대 총장은 딥시크의 창립자 량원펑이 박사학위를 추구했다면 딥시크의 출연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라며 중국의 최근 기술적 혁신은 대학연구실이 아닌 박사학위 없는 사업가의 기업들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웡숙거는 하얼빈 공대와 시안 공대 등 중국의 명문대에서 총장을 역임한 로봇 분야 권위자인데요. 왕 총장은 중국 로봇업계를 선도하는 유니트리 설립자인 왕싱싱과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를 만든 왕타오의 사례도 들면서 단일 분과 학문에 집중하는 중국 박사 교육 시스템이 사회 발전과 학문의 단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 교육은 단일 분과 학문에 초점을 맞춘 작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와 직접 교류해야 하고 이것이 교육개혁의 필수 과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 세계 주요 과학학술지 연구 논문 최대 기여국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인적, 물적 집중 지원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중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전문화돼 있고 좁게 정의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우려에 왕 총장의 언급이 불을 찌른 것입니다. 왕 총장 이후 과학계에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대놓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학계와 의료계 일부에서 너무 빠르다며 AI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 매체인 타이베이 타임즈는 지난 9일 이 같은 현상은 정부와 국영 언론이 AI 기술의 혁신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이례적 현상으로 실제 의료 현장과 기술 연구 분야에서 성과와 위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표면화된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칭화대학교 의학연구자 그룹은 4월 말 미국 의학저널 자마에 논문을 발표하며 중국 내 병원에서 딥시크 AI가 너무 빨리, 너무 이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이 기술적으로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소셜미디어 담론의 압력에 직면해 딥시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생성한 치료권 고안을 환자가 의사에게 제시하며 반드시 따를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내 300여 개 병원에서 딥시크 AI가 적용되면서 AI 생성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 문제가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AI가 의료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여주는 만큼 이처럼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의료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대학 AI 과학자들도 지난달 딥시크의 R1 등 최신 추론 모델의 기술적 돌파구가 이전에 믿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AI 혁신이 인공 일반지능으로 가는 큰 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주승춘 교수조차도 중국 AI 담론이 대형 모델의 성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본 연구와 본질적 지능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민일보마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시 주석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선전부가 기사 내용과 논조를 결정하는 선전 매체인데요. 반중 성향의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3일 당 기관지 일면에서 사라진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일보가 지난 10일자 일면에 시 주석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더 개방될수록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으며 이례적인 편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시진핑이 강조해온 폐쇄적 통제 강화와 자력 갱생 노선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지난 10일자 일면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런정페이는 개방과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점점 더 개방되면 개방이 우리를 더 발전하게 만든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일본 매체 재팬포워드는 이처럼 시주석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으로 보면서 이것은 중국 내 권력 이양의 역사적 패턴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팬포워드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권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발표를 미뤄온 관행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사임이 실제 사임일인 1987년 1월보다 9개월 늦은 그해 10월에 발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전례는 시주석의 권력이 약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명목상 지도자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초 일본의 영자지 니케이 아시아도 시주석의 권력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지난 4월 25일 열린 공산당 정치국 원내회의에 대해서는 당일 보도했지만 5월 회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진위는 하반기 열릴 예정인 사중전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규약상 당 총서기는 중앙위 전체회의나 당대회를 통해서만 해임될 수 있는데 시주석의 충성파로 채워진 현 중앙위 구성상 시주석이 직을 잃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군부 재편과 요직 인사를 통해 시진핑 1인 체제에 균열이 생겼는지 실마리는 엿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실각설이 주로 반중 인사를 통해 확산한다는 점에서 유포 의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강론을 따지면 틀린 예측도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